오늘은 그 벚꽃창신 대표이신 신지양 선생님의 대표님의 그 전통 짜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쳐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벚꽃창신의 신지양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사실 굉장히 눈높이가 낮습니다. 여기 아마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고수님들이시고, 저는 각각의 분야에서 당연히 선생님들보다 훨씬 모르죠. 문외한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한 분야를 개발을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워크숍이나 이 프로젝트의 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하는 거를 제 경우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절대 뭐 정답은 아닐 거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 전 강의도 굉장히 들어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인 것 같아요. 이전에 김현 교수님은 어떤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가장 기예에 관계된 거고요. 저는 기능에 관계된 거고, 개별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서 만들었고, 이게 우수하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나. 아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기관에서 투입된 예산으로 시스템을 다 만들고 나서 하는 교육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셨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목이 말랐으니까 어떻게 하면 개발할 거 지금 여기 오신 것 같고, 제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 혹시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분야를 어떻게 개발했느냐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된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 짜맞춤입니다. 기능 부분, 뭐 기회 부분 많이 있지만 짜맞춤 보통 소목에 관계된 거죠. 아까 그 눈높이를 제가 낮춘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교육은 뭐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이 전문가고 비전문가인 분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눈높이가 여러분 눈높이에 있는 것보다는 어쩌면 더 낮아야지. 그래서 이거를 교육을 받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짜맞춤은 이런 거죠. 나무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도 있고요. 뭐 붙여야 되죠. 붙여서 망치를 만들든 톱을 만들든 가구를 만들든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일까요? 줄로 묶을 수도 있고 못을 박을 수도 있고, 또 뭐 본드, 요즘 막 그 떡칠해서 본드로 딱 갖다 붙이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 문화 중에 가장 우수한 것 중에 하나가 짜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홈을 팠습니다. 홈을 파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 넣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못도 필요 없고 본드도 필요 없어요. 오래 지나면 못은 녹이 슬죠. 본드도 떨어져요. 지가 벌어지기도 하고. 얘는 아무것도 없이 나무에 원래 당연히 견고합니다. 여기 짜맞춤의 견고성이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선 견고해요. 피스도 필요 없고 뭐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요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3배 이상 견고하다고, 뭐 과학적으로. 자, 제 이 접근 방법은 어떤 건가 하면요, 일단 짜맞춤이라는 기술이 있고, 뭐 태견도 있고 아까 태평무도 있고 여러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이 일반인들은 재미가 없는 기술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흥미를 이끌어낼까 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런 걸 이제 몇 가지 제가 사례를 개발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흥미를 이끈 다음에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뭐 매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짜맞춤 이런 부분들에서 흥미를 갖도록 그렇게 한 내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짜맞춤 어디서 쓰게 되나요? 화내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잘 아시겠네요. 아까 여기 저보다 훨씬 뭐 여기 목조각장님도 계시고 단청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한옥에 가장 많이 쓰이죠. 우리 직혼인 한옥에 쓰고 있는 짜맞춤. 또 여기 뭐 저기 이 충청도의 전흥수 선생님 지금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샘플로 만들어서 이제 10분에 축소해 놓은 내용들.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한옥에 많이 쓰이고요. 또 이거는 그 무형문화재 경상도 엄태조 선생님의 소목이죠. 아까는 대목, 이건 소목. 우리 가구에 쓰이는 형태입니다. 이게 재밌는 짜맞춤이에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잘 한번 봐둬보세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 가구에 쓰이죠. 소목이라고 하죠. 대목과 소목. 소목도 가구를 만드는 소목이 있고, 뭐 잘 아시는
창살을 만드는 소목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대목과 소목도 가구와 창살 이렇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아마 소목 부분 아니고 각각의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종목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자료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모으고 나서 그 기술이 뭔가 한번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남들한테 뭐 포스를 하나 붙이려도 자, 뭐 판소리 또는 뭐 아까 택견, 뭐 단청 어떤 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잘 만든 건 아니고 이건 제가 인터넷에 그냥 서치를 한 겁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실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삼방 연기 장구짜임, 뭐 기둥사계짜임 굉장히 많은 짜임의 이름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배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높이가 낮아요. 어린이들이고 어른들도 톱 한 번 안 잡아본 사람이에요. 대신 기술에 대해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 정리를 이렇게 했고요. 요거를 단순히 정리한 게 아니고 분류를 했어요. 보통 요거를 좀 어려운 말 아니죠? DB 구축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정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소목 부분으로 본다면은 짜맞춤을 제가 정리한 거는 이 71가지고 그 중에 5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제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전국에 있는 무형문화 선생님을 찾아가 뵀어요. 선생님, 이 짜맞춤은 무슨 짜맞춤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짜맞춤이래요. 무슨 짜맞춤입니까?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 거짓말처럼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자, 도제식 교육 배우시죠? 선생님들한테 제가 가서 하루 저녁 이 막걸리도 먹고 얘기도 해보고 선생님 기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리도 좀 받고 싶다 얘기를 하면은 처음 하시는 말씀에서부터 한 1시간 동안 넘게 말씀하신 거는 어렸을 때 고생하신 내용들이에요. 자, 밥 끼니 줄이려고 누구 집 들어갔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내 머리 위에 있는 물은 얼어있고 3년 동안 뭐 톱도 한번 못 잡아보고 자, 이 무슨 얘기인가요? 도제식 교육을 받으셨어요. 선생님이 한 번도 스승에게 자, 네가 오늘 할 거는 장구짜임에 뭐 반턱을 집어넣는 걸 배울 거다. 나무는 45도 이런 말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느 날 오늘은 톱질 한번 해봐라. 3년 후에 이거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냐? 2달 동안 날 새고 정말 만드세요. 청소 같은 거 낮에 하고 밤에 막 만들고 선생님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됐다. 그게 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도 그 선생님의 선생님한테 그렇게 받으셨거든요. 굉장히 체계화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나올 교구, 교재에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돼요. 아까 제가 뭐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무형문화 이런 문화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마케팅을 전공했는데 아까 뭐 안일이 발림 말씀을 하시는데 용어도 통일이 안 됐어요. 어떤 데 보면 경상도에서 부르는 말, 전라도에서 부르는 말 다 다르고 71가지라고 했지만 사실 무형문화 선생님이 쓰는 거는 이 중에서 10가지, 20가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알아요. 이게 어디다 쓰고 왜 짱짱하고 왜 튼튼한지 아는데 용어가 없고 어떻게 만드는지 글로서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어요. 글로서 배우신 적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각각을 전부 다시 나눠봤어요. 이제 좀 기술을 좀 썼습니다. 아까는 인터넷에서 그림들을 가져다 놨는데 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사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 과정을 누구랑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파트너로 삼으신 전북대학교와 같이 했습니다. 전북대학 교수님들이 이런 그림도 그려주셨고 뭐 있죠. 왜 이렇게 아까 인터넷 누가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상에서 보여주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요건 비주얼이라고 굉장히 필요하죠. VR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스크롤을 하면은 붙었다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형태가 되는지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5가지 형태를 전부 다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업 뭐죠? 그 교재 교부를 만들죠. 교재 교부를 만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지금 기존에 있는 전통의 문화를 보존이나 또는 확대 차원으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지만 두 번째, 사업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저는 그 김현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서 딱 한 가지 머리에 들어오는 게 그거 같아요. 관에서 하면 10년, 20년 걸린다? 맞죠? 전북동 갔다 가려면 사인 받고 뭐하고 결제하다가 담당자 무조건 2년이면 바뀌죠? 그러면 또 누가 또 와갖고 다시 또 다 설명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 어쩌고 저쩌고 왜 나무돈 갖다 쓰는 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나무돈이
그냥 세금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돈을 벌게 된다면 얘기가 확 달라지죠. 택견 교육관이 돈이 되고 그게 VR 아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제가 잘 모릅니다. 저 잘못된 용어를 써도 이해해 주세요. 뭐 품새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게 교육사업에서 돈이 되거나 프로그램이 된다면은 분명히 자본이 들어옵니다. 자, 저는 교구 아까 말씀드렸죠. 자본이 되는가? 왜냐하면 저는 사실 뭐 돈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짰을 때 과연 이거를 국가에서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거의 지금 80%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들어온 돈 말고 아까 말한 뭐 매칭을 받는다거나 엔젤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그런다고 수강료를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런다면 공적 자금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폐해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회전도 느리고 결제 방법도 느리고 정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구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봤어요. 그냥 여기 뭐 애들도 키워보시고 많이 하셨겠는데 교구는 뭡니까? 교구는 그냥 그거죠.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모든 거예요. 장난감도 될 수 있고 그게 장난감이 교구로 쓰인다면 프로그램도 될 수 있고 교수법도 될 수 있고 강의도 될 수 있고 교구라고 하는데 요게 아까 정성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는 블루오션이란 말 했는데 저도 자 엔젤 비즈니스라고 하더라고요. 엔젤 비즈니스, 엔젤 마켓. 왜 그럴까요? 애들이 이뻐서 애들이 천사 같으니까 10%는 맞고요. 나머지 90%는 여긴 돈이에요. 엔젤 마켓. 뭐 눈먼 돈 우리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보통 엔젤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돈이 많은 아마 제가 봐도 이렇게 큰 시장이 없을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뭐 몇 조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따가 시장 설명 잠깐만 해볼게요. 전집 교구 시장이네 뭐 무슨 교육 프로그램 시장이네 공교육, 사교육, 공교육은 빼놓고라도 사교육 중에서도 교재, 교구만 활용하는 것만 갖고 중소기업청에서 건든 자료니까 이거는 전체 교육시장 자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몇 조 원이 넘습니다. 2조 6천억 정도. 이런 시장이 있어요. 이 시장에 요즘 트렌드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손목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다 다를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본다면은 아까 체육에서 본다면은 아까 택견 이런 것도 체육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예능 쪽에서 기능 쪽에서 뭐 판소리 이런 쪽에서 본다면 이게 다른 시장이 되겠죠. 이제 제가 본 목재 시장의 장점 그리고 제가 유리하게 해석한 게 아무래도 있겠죠. 교구는 친환경 소재로 변해요. 아시죠? 뭐 플라스틱이나 쇠 요즘 안 쓰잖아요. 어떤 부모도 특히 엔젤 시장이 커지는 이유 애가 하나나 둘. 예전에는 애들한테 교육하는 거 장난감 10만원 20만원 아까웠지만 이제는 물론 지금도 10만원 20만원 큰 돈이구나. 하지만 쓰는 돈들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친환경적으로 기왕에 사주는 거 정세에도 좋고 여러 가지 형태가 좋은 거 원목으로 변하네요. 블록, 뭐 창의성 이런 거 많죠. 짜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아까 말한 뭐 택견으로 볼까요? 제가 자꾸 택견을 예를 드는데 제가 잠깐 앞에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택견에 두 분이나 오셔가지고 아까 택견으로 본다면은 정해진 품새를 가리키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를 너 3일 동안 이걸 연습을 해서 뭐 이런 방어 기술을 하나 익혀라. 는 거라면은 재미가 좀 없죠. 애들이 뭔가 창의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거나 애들의 창의성을 교육을 가르칠 수 있다면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 교구라는 거는 이 소목에서 봤을 때는 짜맞추는 거였었어요. 조립을 하는. 그냥 돼 있는 자전거나 로봇을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로봇도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좀 바꿔서 내가 뭐 분해를 했다가 다시 모아봤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존 방식 고수. 이건 중요해요. 상당히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도 기존에 있던 거를 사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중요합니다. 뭐 스치다 교육이네 뭐 무슨 교육이네 교육법 많잖아요. 갑자기 외국에서 무슨 교육법이 들어왔다. 우리 시장에 적응하려면 아무리 그게 그쪽에서 핫하고 트렌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시장 적응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죠. 왜냐? 전통이니까. 누구나 DNA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미. 뭐 길게 말할 게 없어요. 무슨 아까 말한 뭐 펜싱에서 이번에 금메달 땄으니까 펜싱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택견이 좋다라는 거는 택견이 한국적이고 전통적이고 우리 민족에 맞고 우리 애들한테 어떤 다른 것보다도 맞다는 건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부모님들, 어린이들 다. 굉장히 그거는 굉장한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있고 시장 트렌드는 뭐 중국산 이런 거 사실 많잖아요. 요즘 뭐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감성적인 측면이나 기능의 뭐 구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뭐 디지털화, 웰빙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내용들이고요.
아까 그 말한 걸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 앞 한 대여섯 장도 이렇게 표나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 저한테도 별로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교구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자료가 돼요. 아까 그 용어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아까 뭐 죄송합니다. 뭐 제가 자수를 잘 모릅니다만 자수장이 계시니까 자수도 한다면은 선호하는 자수의 형태가 있을 것이고, 꼭 자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공법이고,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별로 그닥 재미없어하는 그런 뜨거운 감자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교육을 받을 사람, 이것도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동이면 아동, 성인이면 성인, 이런 부분들 필요하겠죠. 근데 이걸 누가 할까요? 이거는 사실은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밖에서 본 사람들이 저 교육은 어떨 것 같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육계획서 내신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운영해 보신 분들도 있고, 그게 직접이든 또는 남이 운영한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셨든 간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하시고 싶은 일을 계속 하시고, 그거를 어떤 부분에서 틀을 딱 맞춘 것도 좋지만 정말 받는 사람들이 뭐가 재밌었는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블록, 뭐 운송기기, 차, 뭐 태권도, 로보트, 소꿉놀이, 기타, 이런 식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능에서 교구를 만든다면은 이 중에서도 기능에서도 교구가 완성형이라기보다는 만약에 뭐 블록 형태의 가미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교구의 종류는 엄청나요. 이거는 사실 아까 그 전북대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해주셨어요. 다 자료도 조사해보고 어디 홍콩도 갔다 와서 막 정리도 해주시고, 그 수많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 해서 그 중에서 사실 요즘 정보는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정보 중에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를 뽑아내는 거는 전북대에서 해주셨어요. 그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교구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죠. 어떤 교구들이 많이 있고, 요즘 트렌드는 아까 원목도 있고, 플라스틱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고, 조립식이고, 제일 중요한 거 뭐 금액은 얼마고, 이거 어차피 또 하셔야 될 거니까. 안 보여. 잘 안 보이세요? 아니, 책에. 책에는요, 죄송합니다. 네, 그림이 너무 작게 들어갔는데, 여기도 아까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여기 이런 게 보면 특징하고 뭐 가격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구들 일단 한번 뭐가 있는가 다 한번 모아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능이든 기회든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분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잘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나라에 없다면 외국에라도, 외국 사례라도, 외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뭘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마 사람 사는 거랑 다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뭐 문화재로, 무형문화재 이런 종목으로 정해졌고, 일본이나 이런 쪽은 좀 다르게 뭐 명인명교 여러 가지 그런 유럽에서 마에스트로 제도든가 제도들은 여러 개 있을 텐데 아마 교습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대동소이한데 외국의 자료나 국내 자료를 리서치를 많이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역시 저희는 제가 연구할 때는 학교 쪽에서 많이 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뭐 설석전 선생님부터 쭉 해서 최기영, 뭐 조화진 선생님, 여러 분 선생님들한테 찾아가 뵙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나중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 실수하는 거라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무슨 유도 필요하잖아요. 기능이나 기회에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근데 전체를 아우르는 뭔가도 필요해요.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경상도 쪽에서 교수법, 판소리 교습을 하는데 전라도에 뭐 여러 가지 형태하고 다르고 요즘은 그게 많이 희석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 제대로 뭔가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 이게 고민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뭐 교육청이 교과목으로 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 갖고는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건 하나 필요해요. 그걸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 무형문화재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한 번도 교과목이나 이런 데서 학교에서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아까 용어도 정리가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무형문화재를 직접 한번 찾아가 뵀어요. 찾아가서 모형도 갖고 가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뭐 막걸리도 한잔 얻어먹고, 작업장은 어떠신가, 그리고 교수법은 어떤 건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직접 찾아가서 한번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하신다면 꼭 필요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분야에 남들이 침범할 수 없는 통합적인 매뉴얼이 되고 그게 교육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찾아다녔고요. 자, 스토리텔링이에요. 짜맞춤 하는데 왜 짜맞춤이 좋은지, 우수한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우수하다는 거, 판소리가 우수하다는 거, 어디에 비해서, 뭐에 비해서, 남들의 음악, 뭐 외국의 음악 또는 국내 음악도 타 장르보다. 잠깐 그 말씀드려보면 저는 마케팅 사업을 좀 했었는데 우리 짜맞춤 가구를 갖고 외국을 나가봤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가구대에서 최고 그 하이엔드 가구라고 하는 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짜리가 롯데 명품관에서 보통 2천만 원짜리 테이블들이 쭉 팔리고 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걸로. 우리나라 가구를 가지고 가는데 저는 이제 조석 선생님이 만든 가구로 1,500만 원대에 팔려요. 비싸죠, 가구가. 자, 가져갔는데 가격대는 거의 맞춰놨는데 기술의 차이, 왜 이게 우수한가 고민을 해도 왜 이거보다 왜 우리 게 좋은가에 대한 그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을 마케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물건을 팔려고 한 게 아니라 교육을 하니까 교육 눈높이에 맞춰갖고 한번 풀어봤어요. 우리나라만 아까 대목 말씀드렸죠. 뭐 나무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일본도 있고 뭐 동남아시아 쪽도 나무로 가구를 만들고. 우리나라는 좀 재밌죠. 한옥인데 일단 흙으로 올리죠. 2톤 가까이 보냉하기 위해 엄청 짱짱하죠. 이렇게 하는데 집이 견딘다. 이런 사례도 있죠. 왜 일본에 그 관동 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슬래트나 양욱 현대식으로 지은 가구는 싹 무너지고 목조 가구는 살아났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돌이나 이런 데다 올려놓은 거니까 이 횡력이나 충력에 흔들려도 조금 더 안전한 게 있겠죠. 어린이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요거 이따가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대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그 해사 박물관 자료를 봤더니 명랑해전에서 우리나라가 배가 13척이고 일본이 333척이었어요. 싸우고 났더니 조선은 배가 피해가 없고 일본은 그냥 30배 차이가 났는데 박살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 뭐 물론 싸움도 잘하셨겠죠. 아마 투철한 여러 가지 정말 전술적인 일. 근데 저는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짜맞춤에 관계돼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는 지금 저기 해군 갔다 오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배 위에서 대포를 쏴갖고 배를 맞춘다는 거는 정말 행운이에요. 예전처럼 그런 이런 화약이 발전하지 못할 때는 말한 것처럼 대부분 해전은 충돌이었었습니다. 아시죠? 부닥치는 거죠. 하객진도 사실은 둘러싸고 대포를 쏜 다음에 가서 거북선에 가서 부닥치고. 배는 일본 배하고 우리나라 배하고 확실히 달라요. 거북선이나 우리나라 판옥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배들은 이렇게 좁은 배. 우리나라는 밀물, 썰물의 사이가 크기 때문에 바닥도 넓어서 아시죠? 썰물 때도 그냥 물 위에 딱 그 갯벌 위에 올라가 있고. 일본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좁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이거 짜맞춤이죠. 우리나라 배 소나무로 해갖고 짜맞췄고요. 일본 배 삼나무로 해가지고 나무 못 박았어요. 부닥치면은 당연히 거북선이 판옥선이 이겼죠. 요 부분 짜맞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생활에 그냥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를 구한 가장 큰 기술일 수도 있어요. 조선 수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여기서 한국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잘 아시겠지만 쉬운 일 아니겠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까 그 경산, 그러니까 대구에 계시는 엄태조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요. 잘 아시는 8만 대장경이에요. 우리 문화유산에서 최고 대단한. 자, 하나가 후방나무로 만드는데 개당 3에서 4kg예요. 다른 거 말고 이거 개수를 한번 보시죠. 오래 견디는 것도 견디는 거지만 불가사의하다고 하지만 이 후방나무 틀이 이 서가에 꽂혀 있어야 돼요. 200개, 300개면 1톤이고 3개면 3톤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우리 엄태조 선생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해인사나 쪽에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 서가 틀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 틀을 만드는 짜맞춤 방법이에요. 메뚜기장의 일종인데 여러 개의 주먹장이 이렇게 제가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야선형으로 해서 올리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게 3단, 4단으로 쌓여져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보실까요? 대장경 자체도 수백 년을 견디고 있잖아요. 대장경 자체도 보통 3번 나무나 아까 후방나무로 만드는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나무는 뒤틀릴 수밖에 없어요. 돌아요. 근데 이걸 안 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천판으로. 그러니까 한 부분 가운데를 놓고 그 외 귀퉁이에 전부 다 꽂아서 반대결 나무 결로 이렇게 꽂는 거죠. 그래서 도는 걸 서로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견디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교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짜맞춤이 왜 우수한가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아까 그 말씀을 했는데 과연 그럼 이제 교구를 만드는 방법. 제가 이 짜맞춤 교구가 상당히 여러 번이 있어요. 근데 이 교구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종목이 전부 다 다르시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된다는 건 이 교구를 만들 때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가, 그 방법을 각각의 종목에 적용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많이 했어요. 교육이라는 거는 내가 뭘 가르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 난이도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몇 번 했어요. 뭐 남자 여자 해놓고 또 뭐 전공 비전공도 해봤고요. 그 다음 실제 저는 어린이들을 해서 어린이들을 175명 남자 170 여자 이렇게 뭐 173명에서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조사를 했고요. 또 전문가분한테도 명인하고 장인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몇 개를 썼어요.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대학교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물론 사업기간도 좀 길었고 했으니까요. 이런 논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에서 진짜 물건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요 논리 요런 형태로 해서 조사하고 2D, 3D 여러 가지 체계화했고 난이도도 맞췄고. 자 이제 대표 짜맞춤. 대표 짜맞춤이라는 건 제가 만들 거예요. 71가지를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흥미도 있어 하면서 난이도도 적당한 거를 만들어냈죠. 그렇게 해서 교구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은 지금 어린이들이 아까 그 71개의 짜맞춤을 아까 보셨죠? 그림 같은 걸로 만들기도 하고 실물도 만들어 놓고 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어렵냐 쉽냐 물어보고 재밌냐 재미없냐 흥미는 있냐 없냐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사 짜맞춤은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짜맞춤인데 어떤 그룹으로 묶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전부 다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했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예를 들어서 아까 자꾸 그 제가 뭐 저기 태권도로 말했으니까 저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뭐 태극 1장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난이도가. 아마 여러 기술들이 다 그럴 겁니다. 기능에서 나오는 기술들. 그 다음에 기회에서 보는 것도 아마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판소리 하나만 하더라도 아주 쉬운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대목들이 있을 것이고 아주 고난이도의 그런 것들을 조사를 전부 했어요. 굉장히 필요해요. 처음 온 친구한테 너무 어려운 기술을, 근데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실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시는 분들은 당신이 너무 고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못하는 게 너무 웃겨요. 왜 그걸 못해? 이거 이렇게 바느질 한 번만 옆으로 꼬우면 되는데 하는데 실제 배우는 사람은 죽어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바느질이나 자수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전 단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 단계를 이미 고수님들,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아주 10년, 20년 전 일이라 잘 모르시고, 또 문제가 그렇게 배우시질 않았어요. 어느 날 하다가 숙련해서 10년, 20년 하다가 딱 기술이 된 거라 체계적으로 톱질에서부터 끌질에서부터 뭐 이렇게 차근차근 가신 게 아니시기 때문에 교육을 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난이도가 막 뒤섞여요. 근데 그건 정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단기 코스가 있죠. 뭐 2시간짜리 와서 잠깐 체험하고 가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난이도로, 또 한 뭐 일주일에 한 4-5번 온다. 또 한 달 코스도 있고, 아까 보니까 뭐 도립고건처럼 막 몇 년 코스. 그러려면 난이도가 생성이 돼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자, 2시간짜리 오는 사람한테는 그냥 뭐 적당히 만들어서 보내주자. 자, 그런다면은 뭐 그런 거죠. 뭐 활용점정으로 뭐 하나 찍어서 간다. 뭐 전주에서는 그런 걸 제가 이제 가보니까 뭐 그런 거 많이, 뭐 한지로 뭐 그 과합을 만든다, 합을 만든다 그러면 그냥 제가 정말 풀칠해서 빨리 종이만 붙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체험 프로그램이 2시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버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그냥 뭘 딱 마지막에 만들어서 그냥 가는 거지 정말 그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냐, 또는 그 시간이 짧더라도 그게 원리나 그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결국은 이런 난이도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체계화를 좀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했는데요. 요게 이제 어떤 건지 이제 그림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내용들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 놀이로 만들었어요. 여기 있다가 보여드릴 교구가 그냥 맞춰보세요. 아까 이렇게 꽂아보세요 하면은 재미는 있겠죠. 근데 그거가 재미가 있을 때 추리해보고 게임을 해보고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해본다든가, 또는 며칠째 온다면 첫날은 원리만 가르쳐주고 둘째 날 뭐 하다못해 저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거 이렇게 스톱워치 놓고 자 빨리 맞추는 팀한테 뭐 하나 이렇게 해서 스틱 하나 했더니 정말 너무너무 몰입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니네 안 하고 가도 돼. 그래도 저는 끝끝내가 다 맞추고 갈래 할 정도예요.
원소스 멀티유스 이거 뭐 많이 하는 얘기인데 잘 아시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우리 전수관에서 활용될 수가 있겠지만 그 프로그램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수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뭐 교육들 외에도 어린이 교실, 그러니까 눈높이를 훨씬 낮춰서 또는 전문가 교실, 뭐 전문 교실도 만들 수 있고 또 아까 그 잠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청. 사실 어느 교육청이나 요즘은 그 분권화가 돼 있어갖고 지역마다 특성화 시키려고 하는 교육들이 있어요. 아마 중요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지자체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지원 형태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 중요 무형문화재 종목에 맞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는 니드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제시할 거는 여러분이고 그쪽은 그 제시된 거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시를 않는다면은 뭐 그분들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들 하나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는 전주 정보현상진흥원이라는 곳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거는 전수관 안에서 하는 거 외에 전수관 아마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전수관을 통해서 교육받는 거 외에 내가 프로그램을 갖고 어디 갔어요. 그게 이제 저는 여기에요. 전주 정보현상진흥원에 1년이면 2,000명 정도가 와요. 이런 곳들이 사실 거의 다 있습니다. 이름은 다 달라요. 무슨 진흥원일 수도 있고 무슨 교육원일 수도 있고 무슨 연수원일 수도 있고 이름은 다르지만 학생들이 방과후나 이런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저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이제 그런 곳에 맞춰서 제가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죠. 이런 프로그램 하세요. 괜찮습니다. 대신 실비는 조금 들죠.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이미 예산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년에 2,000명 참가한다고 했는데 2,000명이 뭐 한 사람 앞에 보통 이거 이틀짜리 프로그램이거든요. 한 4, 5만 원씩 정도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억 단위가 넘게 이미 돼 있어요. 그리고도 이 친구들은 또 참가비를 냅니다. 참가비를 내도 서로 오려고 하고요. 이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쭉 리서치를 하고 그런 곳에 이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넣었죠. 해두려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가 내 공간 안에서 할 때는 아까 말한 체계화된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다른 곳에 갈렸더니 그럼 네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라. 왜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걸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뭐가 좋은지 그걸 설명하라고 아까 말한 앞에 붙인 거 있죠. 난이도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하면 애들이 머리가 어떻게 좋아지고 공간 지각 능력이 좋아지고 자연 친화적이 될 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전부 다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걸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너무나도 고맙다고 와서 체험을 실행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예요.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예나 이런 전공은 아니고 아까 마케팅을 국내나 국외에 이렇게 많이 했었고요. 제가 이걸 만들기 위해 아까 팀을 짰고 그 팀의 가장 중요한 축이 전북대였었습니다. 교수님이랑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프로그램은 많이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입니다. 그 블록이 프레벨이죠? 이것만 한 몇천억 넘어야 4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다 한 번씩은 다 가르쳐 봤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나무로 만든 헤리테이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무 이렇게 쌓는 거예요. 나무 도막인데 특정 면들이 있고요. 요거는 조금 쌓는 건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중국산 말고 중국산은 좀 싸죠. 한 5만 원대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원래대로 제대로 된 뭐 후박나무나 여기 너도박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한 35만 원 다고 요게 좀 큰 형태로 집 형태로 만들게 한 1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시겠지만 요 자체가 중요한 게 여기에 붙어있는 프로그램이 대단한 거죠. 단계별로 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저도 보통 애들 한 5살 때부터 초등학교 한 2, 3년 동안 보통 프레벨을 하게 되죠. 연 회비로 내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교구가 제작이 되고. 여기서 이제 아이템들을 많이 얻었죠. 그래서 또 생산 뭘 만들려고 하면 어디선가 가서 만들어 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게 보통 많이 만들어진 교구는 나무가 많죠. 플라스틱으로 나중에 이제 대량 생산이 된다면 만들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원목에다 집중을 했고 우리 전통 소목 가구가 원목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원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만들 수 있는 곳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교구를 머릿속에다 생각했는데 만들어낼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찾아가 봤고. 자, 이제 스케치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이 사각형 안에다가 뭘 이렇게 넣었을까 하는데요. 이런 형태예요. 사각형 안에 한 10개 정도의 조각이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짜맞춤 형태로 하나씩 꽂아서 넣는 거예요. 내용은 뭐 다 잘 아시니까 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요 디자인에서 동물에서부터 사람 모양, 뭐 동물 모양 여러 가지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교재. 아까 말씀드린 교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교재 내용은 아마 별로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짜맞춤에 관계된 교재니까. 근데 이 교재는 아까 말한 각각의 기술, 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짜맞춤 기술들이죠. 막짜맞춤을 만드는데 이 막짜맞춤은 어떤 거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기능이나 기회로 바뀐다면 각각의 기술들에서 세부적인 소개가 되겠죠. 뭐 택견으로 본다면 잠깐 자꾸 이렇게 뭘 막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자세라든가 각도라든가 이게 어떻게 좋고 연관이 어떤 식으로 되고 또 만약에 자수가 된다면 어떤 그림이나 단청이 된다면은 어떤 식의 이게 기본적인 뭐 길상문을 어떤 식으로 포함되고 있고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되겠죠. 그런 형태를 해가지고 만들어봤어요. 교구를 교재를 요거 이제 교재입니다. 이렇게 책을 만들었고요. 뭐 당연히 뭔가 생산을 해야 되니까 교구는 뭐 당연히 저기 도면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이건 헤드 파일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것도 당연히 학교 쪽에서 저기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금 교재들의 각각의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들인데 이런 형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만들었어요. 1단계는 아까 그 보신 그 형태인데 쉬워요. 가장 쉬운 난이도라서 그냥 꽂는 거 애들 갖고 놀으라고 할 수 있고 1단계 그 다음에가 이렇게 1단계 각각의 형태. 간단해 보이죠? 굉장히. 그래서 요거는 보통 두 개가 한 짝입니다. 두 개를 이렇게 꽂는가, 이렇게 꽂는가. 위에서 내려서 꽂아야 되나. 뭐 요런 정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2단계는 조금 복합이 됐어요. 두 개가 아니라 4개, 5개, 6가지가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보여드린 샘플인데 각각의 사람 얼굴이고 이렇게 뭐 반턱이라든가 반턱도 있고 여러 가지 맞자맞춤이나 판대짜 맞춤이 있고 요거는 이제 이 5가지를 합쳐갖고 종합편.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를 만들고 요걸 어린이들한테 딱 줬어요. 그럼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요. 이 6개를 저거를 딱 풀고 자 친구들 팀을 짜서 만들어 보세요. 뭐 시간 안에 만들어 보세요. 남자친구들은 저도 남자지만 남자친구들은 30초면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여자친구들은 되게 못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자 요걸 볼까요? 이렇게 꽂아서는 아무리 꽂아도 안 돼요. 그죠? 테이블 위에 또 올려놓고. 남자애들은 일단 뭐가 잘 안 맞으면 손으로 들어요. 2개를. 그리고 눈높이를 올린 다음에 여기저기 막 꽂아봐요. 여자친구들은 착해서 그런지 테이블 위에서만 놓고 계속 2D로 만들어요. 안 꽂혀. 선생님 이거 잘못 줬어요. 저. 아니야. 그거 잘 맞을 거야. 잠깐만 잘못 주신 거 맞잖아요. 아니야. 아니 하지마. 내가 이렇게. 근데 남자친구들은 잘 맞으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그 지능이나 그런 부분들이 남자가 절대 우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형태마다 다르고 공간 지각 능력은 남자애들이 좋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재밌는 그런 코스들이 있고 요거를 통해 갖고 이렇게 맞춰보는 게 있고 3단계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공간을 뭐 잘 아시죠? 큐브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위 아래에서 옆에서만 꽂게 이 2D 그러니까 평면에서 꽂는 게 아니라 3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드니까 이거 너무 이제 딱딱하고 교구 같은, 그러니까 장난감 안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요건데, 요거는 아까 책임 연구원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요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요거는 동물이에요. 우리 12지신 있죠? 그래가지고 닭띠도 있고 개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띠들이 있는데 쥐띠도 있고 돼지띠 이렇게 해서 호랑이띠. 자기 띠에 맞도록 하는 이것도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짜맞추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교구를 만들고 이 교구를 갖고 노는 방법을 아까 말한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또 플레이하는 개념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짜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까 동물몬 이렇게 자, 한옥 있다고 그랬죠? 한옥 만드는 걸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결국은 사실 찾아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한옥이 왜 우수한가? 만드는데 뭐가 필요한지. 한옥의 뭐 온도는 어떻게 대류를 시켜가지고 공기를 대리시켜갖고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옥 만들기 프로그램.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요게 샘플이 있어요. 요거 아시죠? 이렇게 하나씩 탁탁탁 꽂아가지고 사이즈는 책상만 해요. 딱딱딱 꽂아서 마지막에 어린이들이 크게 지붕을 딱 올려놓으면 박수치고 끝나는 한 2시간 정도 걸려 하나 만드는데 이런 프로그램 이건 제가 개발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지금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몇 분이 지금 지적재산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석대 조복정 교수님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서울 쪽에 대목장 한 분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고 이게 자기가 개발하신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라이선스를 누가 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린이 목공교실 이제 요게 이제 제 프로그램들은 요게 이제 개별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이제 크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1주, 2주에서 10주까지 주당
이거를 지금 제가 만든 교구를 활용을 해서 목장 없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본 공부 쓰는 거, 그 다음에 짜맞춤 제작을 할 때 요거 만들어진 교구를 짜맞춤이 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실제 친구들이 만들어 보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에 1일, 하루에 4시간. 사실은 사후학습이고 그 방과후 프로그램 기본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이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사실 이번에 만들었어요. 오래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적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지금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0주짜리 만들었고요. 뭐 잘 아시죠? 이런 거. 어린이들 뭐 많이 하는 자료 사진들 많이 모아봤고요. 사실은 이런 바이스나 틱톡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전시회를 나가보면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내용들입니다. 저도 머스마 둘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가서 뭐 못질 망치라면 깜짝 놀랐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안전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어린이들이 손을 대도 그 간지럽고 그러니까 상처가 안 나는 공구들도 많이 있어요. 틱톡 기계들이. 그러니까 목재는 갈리는데 사람 손은 전혀 상처를 안 받는 간지럽게 만들고 그런 기계를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형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좀 아까 2년차나 이제 여러분들 기능이나 기계 쪽에서 계속 이걸 하고 싶다는 분들을 위한 전문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당 이틀 저희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요건 어떤 건가 하면요. 가장 큰 시장이 저는 목공에서 그거였어요. DIY 아시죠? 요즘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DIY가 정말 많이 생겼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DIY도 결국은 합판보다는 좋은 집성판이지만 결국은 본드칠하고 빗으로 박아요. 짜맞춤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또는 독일에서 해펠레스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짜맞춤 기술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주만 해도 아까 저기 정상 교수님 앞에 보여주셨던 몇 개 공방들 저도 잘하는 공방들 몇 군데 가보고 전국에 있는 공방들 많이 가봤는데 결국은 생산성이 이제 딸려요. 왜냐하면은 인터넷에서 오는 가격하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메이커 가격하고 그 사이에서 유치를 했었는데 중국산은 점점 내려가는데 위에 것들은 가격이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도 낮춰야 되는데 낮춰서는 답이 안 나요. 원자재 값이 안 날아가니까. 그럼 이 친구들 어떻게 하고 있나? 이 친구들 같이 올려요. 어떻게 올리느냐? 짜맞춤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차별하래요. 이제 아트를 좀 넣죠. 실을 예쁘게 한다든가 남들하고 다른 어떤 모양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짜맞춤 교육을 들어오는 거예요. 전문가 교육 활동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아까 그 인터넷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가장 큰 고민이어가지고 인터넷 강습법 만들어서 CD로 해서 10강까지 해가지고 아까 요 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 한 분이 어떻게 한다 톱질하는 거 샘플 다 하시고 해가지고 만드는 게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무슨 짜맞춤이고 톱질은 몇 도로 몇 각도로 어떻게 하는 거 전부 다 시연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완전 인터넷 강의. 이건 대신 이제 대응형은 아니죠. 그냥 CD로 인터넷에 올리면 그걸 받아서 돈을 내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냥 보시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뭐 딱 저한테 40분 주셔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적 자산이 아까 짜맞춤도 지적 자산의 하나일 뿐이고 정말도 훌륭한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자산들이 아까 그 짜맞춤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잘 아시겠지만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만나본 소목장 분들 중에서 직원을 데리고 일하시는 분은 반도 안 됐어요. 혼자 하세요. 견수자 아드님이 한 80%예요. 당신이 했던 기술이 지금 다시 어느 정도 각광을 받아요. 아까 말한 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요즘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좀 더 좋은 가구나 이런 예술에 대해서도 목마름이 있겠지만 이미 전수할 수 있는 틀이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도제식으로 배웠는데 당신 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당신 밑에 계신 분들 저 아까 요거 교구를 만들어진 친구들은 뭐 하는가 하면 사실은 현대가구를 만들고 있어요. 전수자로 이름은 올려져 있지만. 왜냐하면 만들어서 답이 안 나거든. 선생님이 만들면은 가구가 1000만 원도 팔릴 수 있어요. 재수 좋으면은. 자기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200만 원, 3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네임이 있잖아요. 누가 사더라도 무형문화재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으니까 사지는데 당신들 젊은 분들은 앞으로 20년 후의 일이지 지금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러니까 빨리 만들고 많이 만들 수 있는 현대가구로 지금 변형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요 기술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필요하다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교습이나 강습을 위해서라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어쩌면 한 세대가 더 지나가면은 사실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문화청도 와 계시지만 지금 그 기능들은 전부 다 줄어들고 있죠. 전수자들이 줄어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망갓이나 이런 망건이나 이런 것처럼 활용이 전혀 안 되는 기술들은 거의 지금 사장되고 있고
나머지 기술도 많이 그리고 기회 다 전부 다 사장되고 하고 있습니다. 소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시 이걸 가르치고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생겼어요. DIY 하시거나 뭐 박명배 선생님처럼 서울 쪽에서 이렇게 나도 뭐 은퇴해서 뭘 하나 배우겠다 했는데 막상 가보면은 교육 받을 것도 없고 교육할 사람도 없고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왔다가 톱질만 죽으라고 시키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말 재미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눈높이에 맞는, 절대 전통을 훼손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전통이 현대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접점을 찾는데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를 전북 때나 이번 문화재청 사업을 통해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